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해서 얼마큼의 손해를 인정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배상책임보험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을 이야기하는 손사톡 김현균 손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똑똑한 보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배상책임보험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가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배상보험은 어디까지나 민사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또 민사와 형사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짚고 설명해 드릴게요. 민사는 금전적 손해배상, 즉 보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형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상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자와 합의가 되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고요. 나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합의를 못한다, 이런 입장이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하듯이 배상보험도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 스스로 사고 접수를 자발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고 동시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고 접수가 되면 보험사가 조사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보험사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자회사에 속하는 손해사정회사 또는 위탁 손해사정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보험사를 대신해서 사고조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엄밀히 말하면 보험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관계이다 보니 보험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게다가 보험료를 내는 보험 가입자가 가해자 위치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가해자의 눈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조금 외로운 입장에서 사고 처리를 시작하셔야 되죠. 물론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죠. 배상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틀린 점은, 자동차 보험은 접수번호를 알고 있으면 의료기관의 지불 보증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배상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틀려서 우선 내 돈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나중에 영수증을 구비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진료비를 건강보험이나 일반 수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을 깊게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요, 간단히 요점만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가로 처리하면 모든 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엄청 비싸지죠. 그런데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치면 그 과실 비율만큼 병원비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보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일반 수가 처리 시 본인 부담금 300만원일 때 여기에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가정하면 건보 처리했을 때 30만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일반 수가 처리했을 때는 90만원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 셈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가끔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염려하시는데 모든 건이 전부 구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구상이 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 책임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피해자에게 별도의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중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고 접수 이후에 진행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보험 가입자의 과실 유무를 따져 묻는 절차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고 접수 과정에서 이미 과실 판단이 끝난 정형화된 사고도 있지만 어떤 사고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거나 사고 조사만 수개월씩 걸려서 뒤늦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과실 비율인데요, 보험사는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철저하게 따져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제외를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무과실 사고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더 많은 사고들도 있어요. 그럼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할까요? 네,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사가 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과실 비율이라면 다툼은 없겠지만 피해자 과실 비율을 너무 높게 잡는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실무에서는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유사 판례나 법률 자문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스스로 나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제시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판례 검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판례 검색이라고 입력하면 법원 검색 사이트도 나오고 유료 사이트도 나오는데요. 일부 무료 검색도 가능하니 한번 관심을 갖고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은 손해액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사고 규모에 따라서 경상, 중상,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손해의 심도는 다양할 수 있죠.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해서 얼마큼의 손해를 인정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배상책임보험의 핵심입니다. 합의 시기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상으로 피해가 경미하다면 조기에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상해라면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분들 제가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면 사고일로부터 6개월에 맞춰서 합의를 진행하는 게 피해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아닌 위탁손해사정 조사자가 손해액을 계산해서 보험사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연 보험사에서 일감을 받는 위탁손해사정 조사자가 보험사 눈치를 안 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까요? 제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일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 보험사 니즈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잠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배상책임보험에서 어떤 손해를 보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보험약관에는 공통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라는 게 다소 막연하게 들리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입니다. 이를 손해의 3분설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적극적 손해는 조금 다양합니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서류발급비, 교통비처럼 적극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 또는 앞으로 빠져나갈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소극적 손해인데요. 소극적 손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인데요. 휴업손해는 통상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력 상실률은 100%이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보험 약관상 85%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상실수익은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장래 소득 상실분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데요. 이게 신체 부위에 따라 퍼센트가 달리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18%, 팔꿈치 13%, 손목 14%가 통상적입니다. 세 번째, 정신적 손해. 이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요. 바로 위자료를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손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어떤 걸까요? 모든 사건이 동일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상실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상실수익을 보상받으려면 후유장애가 입증되어야 하죠. 그런데 피해자가 내가 다친 상해가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더라도 통상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피해자는 불편은 하지만 차츰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서
덜컥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험사와 종교를 짓는 합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후발 손해를 주장해서 합의를 번복한다는 게 실무에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후유장애 잔존 여부에 따라 손해액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가 염려되는 사고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후유장애에 대한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요. 보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보험사는 여러분을 친절하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에서 진행 절차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저의 첫 영상 제작인 만큼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응원과 영상 제작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해사정을 이야기하는 손사톡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